오셨어요? 눈길이라 많이 미끄러워서 늦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제가 마침 차를 마시던 중이었거든요. 같이 한 잔 드시겠어요? 그럼 옷은 이쪽에 두시면 되고요. 이쪽 의자에 편안히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담백한 인생이 행복하다. 무무 작가님의 책입니다. 홀로 깨어있는 시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사방이 고요한데 홀로 깨어있을 때면 불현듯 고독이 밀려든다. 그럴 때면
마치 나 혼자 세상 밖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있는 힘껏 고독을 밀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고독은 공기처럼 존재한다. 문틈으로, 창문으로, 구름을 타고 바람에 섞여 나를 향해 밀려온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언제서부턴가 고독을 즐기기 시작했다. 어쩌면 원래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조용한 곳이 좋다. 이 해타산에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에서 벗어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나는 종종 혼자 조용한 방 안에 앉아 무거운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곤 한다. 고독에 파묻혀 있을 때면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침대에 누워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도 한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모조리 털어놓는다. 고독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준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혼자 지난 일들을 찬찬히 돌이키며 원망과 미움은 어두운 밤하늘로 날려보내고 가슴에 맺힌 매듭을 풀어버린다. 복잡해서 뭐가 뭔지 통 알 수 없던 것들도 고독 속에서는 맑은 샘물의 바닥을 보듯 투명해진다. 가슴이 뻥 뚫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고독할 때는 명상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다. 예를 들어 책장에 꽂힌 책들을 꺼내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예전에 느꼈던 감동이나 깨달음이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기도 한다. 혹은 노래를 혼자 흥얼거릴 수도 있다. 구슬픈 노래도 좋고 빠르고 신나는 노래도 괜찮다. 오직 나를 위해 부르는 것이다. 이 순간 나는 가수이자 청중이다. 또는 일기를 쓸 수도 있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종이 위에 숨김없이, 거침없이 다 털어놓는 것이다. 고독을 즐기는 일은 마치 녹차를 음미하는 것과 같다. 처음 우려냈을 때는 싱거워서 무슨 맛인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깊은 향을 느끼게 된다. 또한 고독을 즐기는 일은 마치 인적이 드문 밤거리를 산책하는 것과 같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지만 점차 그 고요함에 빠져든다. 고독을 즐기는 일은 마치 불어오는 바람과 같다. 처음에는 얼굴이 간지럽지만 점차 시원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 고독이 찾아온다면 밀어내려 애쓰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 받아들여라. 고독을 즐기는 것 또한 인생의 묘미 중 하나다. 나는 앞으로도 기꺼이 고독한 영혼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번잡한 세상 어딘가에 나 혼자만의 공간 하나쯤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않기.
어쩌면 그는 한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특정 장소를 지나거나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어김없이 그가 생각나 가슴이 아려온다. 잊으려 노력하지만 도저히 잊히지 않는다. 새가 날아간 자리에 날갯짓의 흔적이 남고 꽃이 피었던 자리에 향기의 흔적이 남듯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이 남는 장소를 우연히 지나칠 때 아픔은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가슴을 파고든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나는 그를 여전히 잊지 못한다. 그와의 좋았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리움은 외로움이자 끝없는 고통이다. 그와 처음 손잡았던 곳, 그와 처음 키스했던 곳을 지날 때면 짐짓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보지만 곧 두 뺨위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눈물이 나는 걸 보면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나는 그가 여전히 그리운가 보다. 잘 지내느냐는 물음을 한숨과 함께 허공에 묻는다. 이별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다.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는지도,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지 못했는지도, 그것도 아니라면 아주 짧은 만남이었는지도 모른다. 같이 있을 때는 함부로 대하다가 상대가 떠난 후에야 아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어쩌면 당신은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매달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했다. 그가 이미 나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나에게 남는 것은 슬픔뿐이라는 것을.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미워하고 있는 걸까? 그에 관한 작은 소식에도 가슴이 철렁이고 밤에 홀로 깨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한다. 그가 나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한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 어째서 나는 이토록 연약한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그가 떠났기 때문에? 아니면 그의 굳은 맹세가 남긴 따뜻함을 잊을 수 없어서? 당신은 생각해봤는가? 그가 당신에게 맹세했듯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같은 맹세를 할 수 있다. 그는 약속해놓고 그 일을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부터 당신 옆에 남아있을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설령 당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해도 그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당신 인생에서 한 번 왔다가 흘러가 버릴 인연이었다. 굳게 약속했다고?
그게 어쨌단 말인가? 그의 약속은 이미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이곳에는 이제 쓸쓸한 공기만 남았을 뿐이다. 어쩌면 이미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떠나간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억하라. 당신이 그에게 완벽할 정도로 잘했다고 해도 그는 떠났을 것이다. 한마디로 인연이 아니었다. 만약 만족을 모르고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사랑은 본래 깨지기 쉽다. 사랑이 어떻게 변해하느냐고?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제 내 것이 아닌 그를 놓아주자. 그리고 가슴을 쫙 펴고 미래를 향해 웃어보자. 우울함이 따라오지 못하게 성큼성큼 앞을 향해 나아가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우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옛날 어느 절에 노스님이 있었다. 하루는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담 아래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스님은 그 의자를 보자마자 누군가 규율을 어기고 밤에 몰래 절을 빠져나가기 위해 준비한 것임을 알아챘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한쪽으로 치우고 의자가 있던 자리에 서서 허리를 굽혔다. 잠시 후 스님의 예상대로 누군가 담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한 어린 중이 담을 넘어 스님의 허리를 딛고 땅에 착지했다. 그 순간 중은 자신이 방금 밟은 것이 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노스님을 본 순간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입만 쩍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런데 노스님은 야단을 치기는커녕 평온한 목소리로 어린 중에게 말했다. 바람이 차구나. 들어가서 옷 한 벌 더 걸치고 나오렴. 노스님은 그렇게 제자를 용서했다. 관용 또한 무언의 가르침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관용이 심신의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고 말한다.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너그럽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아량을 베풀 수 있다. 번뇌의 반은 나에게서 온다. 땅바닥에 원을 그려놓고 그것을 감옥이라고 우기며 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대부분 그를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여러 상황에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모든 사물에는 장단점이 있다. 최고만 추구하고 가질 수는 없는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나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괜한 질투로 영혼이 병드는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어야만 비로소 내실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평소 내실을 튼튼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기회는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남과 다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는 데만 집중하면서도 인생을 담백하게 살아가는 법을 익힌다면 일과 과정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것이다. 물론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 한 몸 불사르겠다는 투지를 가지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짜 크게 될 사람은 눈앞의 이익과 명예에 절대 집착하지 않는다. 중국 속담 중 세상의 뱃속에는 배 한 척도 담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큰 사람은 넓은 아량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옛 성현들은 자기 수양을 통해 자아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아량이 큰 사람의 영혼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자유롭다. 이에 비해 작은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매번 체면도 잃고 항상 우울한 기분으로 살아간다. 넓은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당나라 관료 위정은 직언을 일삼아 때로 당태종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지만 당태종은 이를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위정을 가까이 하였다. 그 덕에 중국 역사상 길이 남는 번영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진정한 관용은 타인의 부족함은 물론 장점까지도 포용하는 자세이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질투하기보다 이른바 청출어람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뛰어난 자를 인정하고 가까이 하며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사다리가 되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 관용은 그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가를 보여준다. 관용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보상이다. 관용은 본인의 심신 건강에도 유익할 뿐 아니라 친구 관계, 가족과의 화목, 완만한 결혼 생활, 직장에서의 성공 등에서도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자. 관용의 방법을 제대로 익힌다면 우리의 삶은 더 즐겁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관용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할 중요한 인생 철학이다. 잠 안 오신다 그러더니
코 고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꿈나라에서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길 바랄게요. 도도의 북카페 또 들려주세요.